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트 청정에너지연구센터의 박사과정으로 있는 임재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아민계열 용액의 CO2 포집 시스템에서 트리에틸 아민의 연력학 및 키네틱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자료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본 내용 소개에 앞서 CCU의 현재 폐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러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포스트 컨버션, 프리 컨버션, 그 다음에 옥시풀 컨버션 캡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 연구는 포스트 컨버션 캡처를 통해서 CO2를 포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컨버션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주로 케미컬 합착 또는 멤브레인을 통한 흡수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아민계열 용액을 사용해 CO2를 흡수하고 화학적으로 직접 전환하는 연구에 포함됩니다. 네, CO2의 포집은 상업적으로 아민계열 용액을 많이 사용합니다. CCU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CO2 흡수 아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새로 합성된 아민에 대한 물성 실험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도입한 오른쪽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해서 수십종의 아민을 파일럿 흡수 실험에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한다면 물성을 매우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어서 기술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기존에는 BLD 실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연력학 및 키네틱 파라미터를 파일럿 흡수 실험 결과 말콥체 몬테카르로 방법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실제 BLD 실험 데이터와 비교해서 BLD 실험 결과가 저희가 수행한 MCMC의 사후 확률 분포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일럿 운전 결과로부터 BLD 실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수행한 파일럿 실험 결과를 나타내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흡수탄 상단으로 30%의 용을 주입해서 하부로 이제 플러가스 농도에 해당하는 CO2를 주입합니다. 여긴 총 13단으로 이루어진 컬럼이며 아스펜 플러스 상에서 레이트 베이스 모델링을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원래는 TA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키네틱 반응과 한 개의 평형 반응이 있습니다. 원래는 키네틱을 고려하려면 TA의 프리포 익스포넨셜 팩터와 활성화 에너지와 같은 그런 파라미터가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파라미터로 설정한 다음에 몬테카르로 방법을 수행할 경우 오버 파라미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BLD 실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처럼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하나로 합쳐서 평형 반응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CO2를 흡수시키는 파일럿 실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제 총 8번의 서로 다른 LGV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렛 가스 조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흡수율은 90% 부근의 값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8번째 실험이 컬럼 하부에서 온도가 낮은 이유는 제 일렉가스의 농도가 8번째 실험에서는 매우 높았지만 리퀴드 인렛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LGB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설정한 초기값과 파일럿의 운전 결과를 아스펜에 반영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생성합니다. 이를 매트랩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결과 값을 아스펜으로부터 불러옵니다. 그 값을 통해서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MCMC는 몬테칼로와 말코체인 두 가지 성질이 결합된 방법입니다. 몬테칼로란 분포로부터 랜덤 샘플을 추출해서 분포의 특성을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말코체인은 다음 랜덤 샘플을 추출할 때 바로 전 단계의 샘플만이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여기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고 만약 새로 제한된 포인트가
최근에 샘플링된 포인트보다 높은 사후 확률을 가진다면 새로운 프로포설을 수용합니다. 이 프로포설과 파일럿 운전 결과를 다시 아스펜에 반영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정해준 계산 횟수가 끝나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과 VLD 실험 데이터를 비교해서 VLD 결과가 이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분포 내에 특정 신뢰 구간 내에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성을 모르는 물질의 연력 강조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는 키네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반응을 평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VLD 실험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이며 저희 파일럿 운전 실험을 통해서도 이런 파라미터 추정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방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TA에 H가 플러스가 붙은 물질의 경우 깁스 포메이션 에너지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평형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 값 또한 파라미터로 추가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를 바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바운더리와 초기 조건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초기 조건의 경우 이 트리에틸아민은 트리에탄올 아민과 가장 물성이 비슷하다고 생각돼서 그 값을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다양한 3차 아민들의 물성치를 분석해서 바운더리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본 그래프는 연구에서 설정한 파라미터들이 결합 주변 확률 분포를 나타낸 플롯입니다. 여기서 그림상으로 크게 보이진 않지만 파란색 십자와 빨간색 X자는 각각 최빈값과 평균을 뜻합니다. 초록색 포인트는 여기서 저희가 실험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 주변 확률 분포에서 추정하려는 파라미터들이 같은 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플롯에서 대부분의 초록색 실험 포인트들이 컨트롤 플롯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의 폭이 너무 커서 바운더리 전역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이 되어서 튜닝 팩터가 너무 큰 것 같다고 확인이 되었고 또한 CO2의 포진율이 파일럿 운전 데이터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튜닝 파라미터의 값을 조절하였고 CO2 흡수율에 대한 팩터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컬럼에서 레이트 베이스 모델링에서 히트 트랜스퍼 팩터와 인터페이셜 아리아 팩터를 같이 파라미터에 추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결합 확률 분포보다 좀 더 타이트한 영역에서 파라미터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연구 내용에 이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 다음 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결합 주변 확률 분포에서 파라미터들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긴 했으나 CO2의 흡수율 값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파일럿 흡수 실험에서는 TA와 CO2가 충분히 반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형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이것을 평형이 아닌 저렇게 두 가지의 키네틱 리액션이라고 가정하고 직접 반응량 실험을 진행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 TA와 CO2의 흡수 반응에 차수 정보 또한 없기 때문에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TA와 CO2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각각의 반응물들에 대해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평형으로 생각되었던 저 두 가지의 반응을 두 가지의 키네틱 리액션을 분리한 다음에 4개의 키네틱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평형 반응은 기존과 동일하게 저 A와 B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설정하였고 TA와 H2의 에너지의 파라미터 4가지를 설정해서 총 10가지의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MCMC 과정에 데이터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VLD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할 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모사된 그림과 같이 산물 TA 수용액 300ml에다가 CO2를 특정 시간 동안 일정하게 주입시켜서 매스 밸런스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면 이제 들어간 CO2분에 나오는 CO2를 측정을 해서 CO2가 TA 안에서 얼마나 반응했는지 계산해왔고 그 값을 통해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25도씨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른 온도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면 위의 식과 같이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존의 평형으로 간주했던 반응을 키네스틱 릴레이션으로 수정했고 온도별 반응 속도를 측정해서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를 수정할 것입니다. 반응열 실험도 함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연력도 파라미터를 계산해서 추후 진행할 MCMC의 결과 분석에 더욱 신뢰성 있는 검증 조건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있네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없으니까 그 MC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 값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여러 개를 투입을 하면 그것을 계산을 해서 걔네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통해서 이 값이 여기서 나올지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가능도도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도와 라이클리후드와 사전 확률로 사후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전에 있던 값의 값과 다음으로 계산된 값에 어떤 게 더 나중에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 값이 나올 확률이 이전의 값보다 높다 이러면 얘를 다시 시뮬레이션 값에 반영해서 또 여러 개의 분포를 프라이어를 또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 프라이어를 통해서 또 가능도를 다시 계산하고 사후 확률 분포를 계산해서 점차 좀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값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에 그냥 피팅을 해가지고 실험 데이터로부터 KT 파라미터를 얻는 것보다 더 적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가요?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보통 키네틱 파라미터를 BLE 실험으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BLE 실험에서는 일단 반응물들이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배치 프로세스에서 냅두는 과정이라 이것들이 키네틱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직접 반응열 실험을 수행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와 같이 다른 온도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면 앞에 익스포넨셜 팩터를 계산할 수 있어서 키네틱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